으로 제333회 의정부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이상 두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개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의 중 결정된 사항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걷고 싶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조세일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가 좀 발언 좀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 당이 어제 그 일이 있어서 전부 다 참석을 못하는 관계로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아마 협의가 된 상태라고는 하겠지만 협의가 잘 의사소통이 안 돼서 저희가 아마 개최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사무국뿐만 아니라 직원 여러분들께 좀 신경 써서 좀 계획가 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리는 거는요,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다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님 한마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조윤입니다. 우리 도시 디자인과 과장님 오셨죠? 지금 다음 주가 아마 좀 많이 걱정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본 예산 심의할 때요. 일단 그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올해 지금 추경에 공공 및 경관위원회 운영 비용 예산액 1,500에 지금 기존에 1,000만 원, 400만 원 그 예산을 증액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10월까지 그 경관 심의를 했고요. 그래도 그 예산이 가능했는데 11월, 12월에 지금 두 번의 경관 심의가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가지고 거기에 따른 부족 수당을 계산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본 예산에 다 편성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어요? 금액이 크지가 않은데 이거를 왜 이번에 추가로 또 올라가가지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심의가 추가로 어떤 심의가 올라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7회 경관 심의 추진은 가능 6구역하고 가능 8구역, 또 중앙 1구역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심의가 올랐고요. 또 하나는 12월 달에는 경관 심의, 그 녹색 역사권 개발 사업 변경 심의가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 위원회 참석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의를 본 예산 당초 때 계획이 없었어요? 이거는 추가로 사업부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말씀을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본 예산 성립하기 전에 그 다른 그 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본 예산을 충분히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금액이 크진 않지만 그때 주먹구구, 이게 바로 주먹구구식 행정 예산 편성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금액이 크진 않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앞으로 향후에 본 예산 이제 본 예산은 이제 성립은 끝났지만 내년도 이제 2020년도 예산 성립할 때는 충분히 고민하고 다른 과랑 협업을 해서 필요한 예산들을 본 예산에 충분히 태울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위원회 관련된 위원회 이 관련된 부분들도 뭐 어떻든 이거는 뭐 근거 법률에 의해서 뭐 집행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너무 무모하게 방대하게 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을 그 구성하는 것도 제가 볼 땐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여져요. 아니 요즘에 지금 우리 담당 뭐 팀장님이나 과장님 이하 뭐 팀장님도 주무관들 오히려 일반 위원회보다 더 똑똑하지 않습니까? 예? 자꾸만 이거 외부의 또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보다는 내부에 이제 실력 있는 우리 공무원들 중심으로 해서 실력을 키우는 파워 행정가 전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과장님. 그 의원님 말씀 너무 맞고요. 의존하지 마시고 본인의 업무는 본인의 어떤 프로페셔널하게 일할 수 있는 어떤 전문성을 갖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조성과 과장님, 팀장님이죠. 우리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예, 저 밀락 TG 관련해서요. 서울지방국토청에 갔습니다. 근데 과장님에 대한 부분 일전에 제가 거기에 대한 관련된 좀 보고를 좀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도 아무런 답변이 없더라고요. 전달은 했고요. 뭐 의회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어떤 의원의 얘기는 어떤 시민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명령을 뭐 공무원이 그렇게 무시하면 되는 겁니까?
그때 팀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거기에 대해서 사전 보고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예, 말씀드렸고요. 일단 과장님한테 전달을 드렸는데 일정이 좀 막 이렇게 안 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엄중하게 경고를 드리겠고요. 향후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할 시에는 의회 차원에서 엄중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할 말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의원님, 제가 좀 알아야겠는데 좀 챙기겠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는지 좀. 그거는 담당 그 부서에 다시 이야기를 들으시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좀 챙기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국장님이 이제 과장들 그 회의할 때 의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여기에 계시는 의원분들이 개인의 의원이 아니에요. 각 지역의 시민의 대표입니다. 의정부 시민의 대표라고요. 그러니까 시민의 의원들이 얘기하는 건 결국 시민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민들이 좀 이야기 들어보기자라고 하는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바쁘다고 해서 말을 안 듣고 그냥 묵과한다? 이건 시민을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향후에는 어떤 의원들에 대한 사전 보고에 대한 부분을 뭐 시간 남아서 그래 얘기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관련된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와서 소명하고 해명해 드는 거, 소명하고 해명하고 설명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니 뭐 관련된 부분에 그래서 우리 조성과 우리 팀장님 그 가는동 입성마을 그 중로 2-23 그 요번에 공사비가 3,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추경으로 예산이 지금 들어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사 추진 과정에서요. 진입로 추가 설치, 뭐 중원학교 내 지작물 이런 게 발생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폐기물 용역 추가 공정이 좀 발생해서 6천만 원을 증액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당초 지금 예측이 안 됐던 부분인가요, 팀장님? 예상치 못하게 주민들 이렇게 민원 사항하고 현장 여건의 변동이 발생이 돼 가지고 당초 예측은 좀 못한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팀장님 그 말씀이 잘 안 들리면서 좀 다시 한번 좀 들릴 수 있게 마이크가 켜져 있는 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초입 부분에 지금 그 개선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당초 예측을 할 수 없었냐는 걸 제가 팀장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측이 안 됐던 부분입니까? 그 마을 들어간 초입 부분 개선 사업? 예, 예측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하다 보면 공사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 이렇게 민원 사항도 있고 또 이제 지작물 같은 게 이렇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좀 저희가 놓친 상황입니다. 그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좀 예측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추경 예산 심의라는 게 이미 본 예산에 세울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냥 이게 이제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필요할 때 그때 내가 그냥 우리 과가 예산을 잡아서 하면 되겠다. 이거 제가 볼 땐 이건 바람직한 행정 예산 편성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무슨 말이냐? 당초부터 본 예산 성립할 때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한다는 그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갑자기 사업하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하네? 추경 잡으면 되겠지. 이런 주먹구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2020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예산 되도록이면 본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지장님. 예, 알겠습니다. 현장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관리과 과장님. 예, 또 현장에서 관리 그 고생 많으시고요. 그 올해 그 폭설이 좀 내려가지고 이번에 좀 어땠습니까, 과장님? 이번 폭설이 이제 많이 뭐 내렸는데 대비가 잘 됐다고 보여주십니까? 아니면 대처가 좀 어떻습니까?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점이 미비했다고 보여주십니까? 저희가 이제 실제로는 그날 저녁에 1시부터 4시까지 제설을 했는데요. 이제 5시부터 7시까지 이제 많은 폭설이 내리다 보니까 이제 출근 시간하고 이렇게 겹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어떤 예측에 대한 기상 예보가 이제 거의 정확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폭설이 올해도 이제 기상청 그 관측에 따르면 폭설이 지금 눈이 많이 내릴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대비책들 시민안전과랑 잘 그 협업해서 그 준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그래서 그에 하겠습니다. 대한 일환으로 지금 1억 9천만 원을 지금 자재 구입으로 올려놨어요. 네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지금 그 이전에는 이런 자재 구입이 없었습니까? 왜 이전에는 그 설에 대비에 대한 그 폭설에 대한 자재 구입이 없었냐고요? 자재 구입은 일단은 7억 정도 해서 지금 1,820톤을 좀 구입을 해놨고요. 요거는 이제 이제 도에서 이제 혹시 이제 예상을 이제 기상이라든가 예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설제를 다 소진할 경우를 대비를 해서 일단 이제 내려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장비에 대한 부분도 그 좀 관리 향후에 구입을 했으면 그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다시 네.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아울러 지금 올 겨울 폭설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심리 불편함이 없도록 좀 현장에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관리 네. 당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그 과장님 그 개인용 이동 장치에 관련된 그 이동 장비에 대한 부분들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태. 개인용 이동 장치는 지금 이제 민원이 저희가 이제 2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민원 오면은 저희가 이제 1시간 이내로 이제 연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좀 완벽한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지금 이동 장치를 하고 있는데 서울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면 일단 예산이 한 5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유지 비용이 이제 1년에 한 1억 정도 좀 소요되는 비용이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저희가 이제 건의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경기도 시군 전체로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이제 각 시군별로 만드는 것보다는 예산 낭비가 되니 그러면 그 시스템이 이제 되면 그 이제 그 절차를 밟아서 좀 진행해 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그 도와 협업 중에 있는 거, 협의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네네. 지금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개인용 이동 장치를 지금 아무것도 방치하다 보니까 불편함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오히려 들어가야 되는데 1,400만 원을 삭감을 시켜놨어요. 요 부분은 당초에 이제 도하고 이제 매칭된 사업인데요. 도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좀 삭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요거는 이제 사실은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법은 아시겠지만 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조명을 하게 되면 조명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조명 체계가 아직 갖춰주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도 삭감을 했고 그래서 이제 같이 삭감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 그 도 예산이 삭감된다고 해서 12 예산이 같이 연동해서 삭감될 이유는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업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 이동용 장치에 대한 부분은 아무데나 방치했을 때 결국은 그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그 이야기인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도 예산과 시 예산 총 매칭 사업을 했을 때 사업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스템 부분을 만약에 이제 처리가 된다라면 저는 사실 이제 도시공사하고도 좀 미팅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용역을 주다 보면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주면 건별로 하게 되면 이제 많이 하게 되면 업체한테 많이 가기 때문에 허위 신고를 해서 1개월 정도 이제 정지를 먹은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다가 만약 위탁을 하게 되면 트럭 한 대하고 인력이 한두 명 정도 이렇게 해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잘 협의할 수 있기를 다시 당부드리겠고요. 그럼 업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다시 한번 좀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네네. 좀 다시 한번 좀 전달을 해주세요. 내년도의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이게 작년 재정년 이동형 장치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뿌리 근절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방임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2025년도에는 개인용 이동 장치 그리고 이런 그 자전거 관련된 방치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업체에 대한 뭐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뭐 방법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요. 업체에서 저희가 업체 이제- 재계약이 언제까지죠? 아니 사장님들하고 미팅을 저희가- 했는데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했고 거기서도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저런 건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민원을 많이 받으면 어느 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 지역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은 그 지역에서 멀어지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긴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저희가 민원 많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요. 이동형 장치에 대해서 민원 신고할 수 있는 현수막을 좀 개첩해가지고요. 시민들이 언제든지 전화해서 이거 좀 치워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민들이 볼 때도 아무데나 좀 이동형 장치들이 이제 버려진단 말이죠. 그냥 방치해두고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다가 연락할지에 대한 그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에 전화를 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위치를 뭐 대충 얘기하면 그 업체가 뭐 수거를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먼저 수거하고 그 업체에다 구상을 하든지 이런 좀 적극적인 좀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뭐 도랑 시에 뭐 협의해서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의정부 시가 먼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기를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 생태하천과 과장님, 우리 늘 올해도 고생이 많으셨고
아마 국도국에서는 그래도 가장 또 열심히 하는 부서가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그 이번에 그 소하천 환경정비 그 녹양천 상류부 6,200만 원 삭감됐던 거는 왜 그 금액이 삭감된 거죠, 과장님? 저희가 그 도비 보조 50% 대상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간해시로 저희 의정부시가 선정이 돼서 6,200만 원을 내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다른 사업이랑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그 10일 매칭비를 마련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도에서도 계속 추경대까지 한번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그 추경대도 마련을 못해서 그 반납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또 예산이 네. 확보가 될 수 네.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내년에 이 예산은 지금 저희가 50% 매칭 사업은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에서나 국가에서 한 70% 이상 받는 것만 선별적으로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 녹양청 같은 상류부에도 좀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좀 소하천 환경적으로 좀 필요하긴 하죠. 예, 필요한 구간은 저희 연간 단가로 그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던 방법을 좀 강구해서요. 네네. 매칭 사업이 안 되면 시 예산이라도 투입을 해서 네. 하천 정비 작업은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하천 정비가 결국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뭐 걷는 거에만 매몰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결국 이제 그 올 내년도 여름에 이제 강우량이 증가했을 때 원활하게 이제 그 강우량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 하나의 하천의 역할인데 그러지 못하면 나중에 또 범람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 부분들은 미관의 적극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예. 사항은 사전 조치하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좀 확인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분 다 채우시네. 이제 예, 시간 관계상 조금 제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게 뭐냐면 이 다른 게 아니라 개수 조정안 추가 설명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사전 보고를 드리라고 했던 거는 과장님들 죄송한데요. 이렇게 제 질의응답이 길어지는 거는 뭐냐면 충분한 사전 설명을 안 하셨다라고밖에 전 판단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다음 제 진행하셨을 때는 궁금한 사항들을 사전에 미리 다 말씀하셔가지고요. 이 개수 조정 아닌 제 설명입니다. 여기는 최종적으로 뭐냐면 조정하고선 끝내는 이제 저걸로 해주시고 의원님들한테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간결한 제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걷고 싶은 도시국 소관 업무 추가 경정에 관련된 제 질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예. 네, 조세일원입니다. 3회 추경을 보면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특별조정 교부금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은 분명히 많나 저희 시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있고 또한 내년 본예산에서 한 겉도국이 한 1,000억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 궁금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3차 추경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겉도국이 해야 될 일은 내년부터는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미관과 관리를 유지해야 될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뛰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고 또 내년에 또 이걸 하신다고 하니 저는 심히 걱정이 듭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우리 시의 재정적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고요. 또 내년도에는 1,000억 정도 삭감되는데 사실 좀 예산 편성권에 침해가 되지 않으면 국장님이 오셔서 올해 예산 세웠던 거 전부 다 한 번씩 설명 자료 갖고 오셔서 한번 어떻게 세웠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1,000억씩이나 깎일 정도가 될 정도면 좀 심각한데요. 한번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다 해서 그냥 올려서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이런 식의 지금 예산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의정부 시가 얼마나 예산이 없는지 더 잘하시는 분들 공무원분들께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에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3차 추경에서도 뭐 어쩔 수 없이 올라온 것들은 해야 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주셨고 또한 이 내년도에는 맨발 항토끼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수해가 나거나 다른 지역에 또 피해가 나서 우리가 또 공사를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주는 이런 행위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뭐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특별히 뭐 본예산은 본예산에서 제가 답변 드리겠는데요.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 뭐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던 것 같거든요. 네, 본 예산에 관한 것들이 한 1,000억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예. 올린 것 중에 예. 예산 편성권으로 해서 저한테 예산이 다 못 봅니다. 지금 올라온 것만 보고 있잖아요. 계획서를요. 예, 예. 안 올라온 예산까지도 아, 저한테 설명 자료에 없는 예산을 다 사업 올리신 명세서는 있지만 네, 다 네, 올리신 거 있잖아요. 예. 기획예산가로 넘기신 거 그걸 한번 와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아, 좋겠어요. 기획예산가로 넘긴 거예요? 네, 기획예산가 넘긴 금액에 있어서 1,000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도 재작년부터도 계속 얘기했던 그 부분이 부분은 예.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예산 편성권 침해라고 하기에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 분명히 알고 있지만 강경숙 과장 있을 때도 그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 사항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볼 수는 없겠지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얘기해서 볼 수는 있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지참하셔서 작년에도 제가 2023년 교부세 508억에 빵꾸가 났을 때도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예산 편성권의 침해라 그래서 얘기를 못해서 다시 한번 2번의 질의를 해봤는데 그 필요 적수에서 협의가 되는 순간에서는 다 올리신 것들을 좀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분에서 1,000억이 왜 삭감이 됐고 우리 시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지금 알고 있는지 저는 공무원들이 더 궁금합니다. 이 정도까지 예산을 올릴 정도로까지 우리 시가 넉넉한가? 이 정도까지 삭감을 시킬 정도 우리 시가 재정 여건이 있는데 이렇게 올리는 건가? 라는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 의구심을 좀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국장님이 좀 책임을 지셔서 이거는 좀 작년 제가 23년부터 계속 예산을 보고 있는데 23년도에도 예산을 지금 겉도국에서 다 늘려놨습니다. 겉도국이 되기 전에 도로가 뭐가 지금 실행 예산을 전부 다 실행을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계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예산들의 예산을 다 세워놓고 이미 두들겨 놓고 몇십억씩 세워놓고 지금 가야 되는 예산을 지금 어쩔 수 없이 자르지 못하고 저거 가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본 예산에서 얘기하시고요. 그 부분까지도 얘기해 주시고 이 부분도 내년도에 예산을 해서 올리실 때는 그 부분에 분명히 없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시민들의 불편함과 그런 것들이 없으셨다면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 중심에 여기 겉도국은 좀 나가셔서 행정 중심이 아니라 현장 중심에 좀 이런 일들을 해주셔서 시민들도 만나보고 시민들하고 의사소통도 해보고 이게 뭐가 좋은지 뭐가 불편한지를 나가서 단단히 살펴주시고 저희 의원들한테도 민원 상당히 많으지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 불편한 점들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예, 그 저희 부서에서 기획 예산 부서로 요구해서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걷고 싶은 도시국장으로서 여기서 제가 답변은 못 드리고요. 예, 시에서 입장에서의 이제 전체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그 궁금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느 부분 정도 제가 자료나 또는 설명을 제가 자료 없이라도 설명을 별도로 드리면 그게 해소가 될지는 제가 좀 고민하고 의원님께 상의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해소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만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좀 위원회가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잘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충분한 설명 지금 조세일 의원님 얘기하셨던 예산 편성의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 아마 관심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같이 의정부가 미래를 위해서 같이 가야 될 부분들을 뭐냐면 놓치지 않았을까라는 관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뭐 침해를 하려고 하시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한 뭐냐면 우리 걷고 싶은 도시국에서 뭐냐면 진행하는 사업에 관련된 관심과 또 뭐냐면 나름대로의 고언을 또 같이 하실 그런 부분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걷고 싶은 도시국 소관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를 위해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조 의원님. 예, 김조현입니다. 우리 철도교통과 과장님. 예. 지금 경전철 지금 시설물 정비가 이번에 4,600만 원이 삭감이 됐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그 경전철 하부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 관리하는 비용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그 겨울철 동절기까지 해가지고 완골까지 설치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설 관련된 부분도 제가 이 질의 드린 이유가 뭐냐면 시설물 정비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리 그 정비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오히려 금액을 지금 차감시켰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전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지금 경전철 고장이 몇 건이었죠, 과장님? 올해 지금 8건 있었습니다. 8건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경전철 지금 장애 원인이 가장 큰 게 전철 기존의 그 경전철의 노후화로 인한 부품의 손상이 지금 가장 큰 걸로 나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사에서 자체 개발한 그 부품으로 지금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컨버터인가요? 거기가 그 인버터 부분입니다. 인버터인가요? 예. 인버터 부분을 교체가 되면은 이제 고장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잡을 수 있다라고 이제 과장님 확신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지금 현재 발생하는 운행 장애가 대부분 그 인버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교체를 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그렇게 지금 뭐 말씀을 하시니까 뭐 올해 내년도에는 경전철 이런 장고장으로 시민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이제 이거와 격가지로 지금 이제 경전철 주변으로 이제 비가 오게 되면은 이제 빗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시민분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해요. 그 차량으로 빗물이 그냥 한두 마리 아니라 후두둑이란 말이 맞을 것 같아요. 후두둑.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아이를 태우고 가는 어느 젊은 어머니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떨어져가지고 아이가 울어서 깜짝 놀랐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빗길을 잡아야 그 빗물에 대한 부분을 물길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건 어떻게 뭐 대책을 마련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일단은 의원님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한번 현장 점검을 해가지고 원인 분석을 해서 대책을 한번 강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비가 올 때마다 그 경전철 주변으로 다니는 차량들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뭐 차가 부서질 정도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현장에서 빗물에 대한 그 물기를 분명히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예. 네, 우리 버스 정책과 과장님. 네. 예, 올해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 지금 더 경기 패스 지금 언제 처음 운영을 언제 했죠?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국토부에서 하는 K패스가 올해 7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거기에 이제 경기도가 더 해서 한다 해서 더 경기 패스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경기도가 시행을 하는 정책인데 국비 예산이 총 예산 사업이 42억이죠. 네, 맞습니다. 그죠? 국비가 21억. 네, 그리고 맞습니다. 우리 12 예산이 얼마입니까? 12가 14억 14억이죠. 9,800입니다. 근데 도 정책 사업인데 도비 예산이 얼마예요? 15%죠. 6억 4천. 이거 너무 그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도 부족한 이 시국에 도 정책에 대한 부분을 본인들은 15% 정도만 그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모든 것들, 예? 전체 42억 사업 중에 그 의정부시를 14억의 예산을 편성시키는 거 너무 지금 과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입장을 한번 경기도 측에다 제안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요구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시장군수 협의회 때도 저희 이제 시장님께서 경기도지사한테도 분담률에 대한 상향 조정은 요구를 했습니다. 네. 강력하게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네. 무책임하게 경기도에서 정책 제안해 놓고 난 다음에 시에다가 이렇게 던지기식 수법은 아니죠. 던지기 이런 정책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분명하게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같은 건 같고 다른 건 다른 게 바로 평등의 원칙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 특례시나 용인 특례시, 고양시 특례시 이렇게 좀 남양주시 이런 것들은 이런 지역은 이런 지자체는 자립도가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충분히 뭐 경기도와 연동해서 사업을 펼쳐 나갈 수 있겠지만 이런 의정부 같은 지자체 31개 시군 중에도 27, 28밖에 안 되는 이런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단순히 경기도의 정책을 가지고 우리한테 너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해봐라? 이거 제가 볼 땐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강력하게 어필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한 부분도 경기도가 좀 더 가져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제안하기를 다시 한번 과장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이거 14억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14억이요? 이게 14억 중에 이제 경기도 사업은 저희가 이제 청년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은 또 경기도가 15%가 아니고 또 40%나 이제 50% 이런 식으로 조금씩 분담 비율이 다른 부분도 있긴 합니다. 아니요. 근데 저는 부족하다고 전반적으로는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가 계속해서 향후에 요청하겠습니다. 저희도 경기도 측에도 강력하게 저희 지자체가 분명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30일의 시간을 품고 있는 경기도가 분명히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그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그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분명한 제안을 드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차관리과 우리 오늘 과장님이 안 오셨네요. 과장님 무슨 일 있으신가요? 지금? 과장님 오늘 조금 몸살이 좀 나셔가지고 예. 부득이하게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좀 부탁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복합문화융합단지 주차장 조성 사업 그 본예산에 성립했던 사업 3차 추경 때 싹 다 4억 다 삭감시켜 가지고 가져왔어요. 팀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당초 개발 계획이 지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의원님께서 어떤 부분으로 말씀하시는지 좀 알겠는데 일단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게 좀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이걸 이제 팀장님 답변하기가 좀 제한되긴 하겠지만 지금 우리 교통부 국장님도 안 계시네요. 그래서 그냥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팀장님. 지금 복합문화단지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상생 협약을 하면서 이제 진행이 됐던 부분이에요. 리듬시티.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그 과와 같이 연동해서 이거를 사업할지 안 할지를 고민하고 만약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본 예산에다 성립을 안 시키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지금 당장 급하게 할 사업이 아니어서 3차 추경 때 이걸 그대로 본 예산에 세우신 예산을 그대로 그냥 다 3차 추경 때 다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사업을 전혀 하지도 않고. 그러면 이 4억을 차라리 다른 부서가 쓸 수 있으면 훨씬 더 다른 좀 실질적인 사업에 쓸 수 있는 비용인데 4억을 붙들고 앉아있다가 3차 추경 때 이거 4억 삭감시키겠다는 부분은 지금 행정에 대한 예측 행정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실패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팀장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모르신다고 답변해 주셔도 돼요. 과장님이랑 부장님 안 의원님께서 계시니까.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전 잘 알겠는데 일단 예측이 수요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지금 집행을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그러니까요. 그 들거든요. 예측에 대한 부분 팀장님이 자꾸 말씀을 많이 하시면 제가 볼 때는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냥 국장이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걸로 해도 될 것 같고요. 너무 많은 말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우리 그럼 팀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시죠. 오늘 과장님께서 안 나오셔서 아는 담당 팀장님 좀 범위 내에서는 말씀 드려도 답변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서 그러면 예 답변해 주시죠. 그 제가 했던 시간은 다시 넣어주시고요. 예, 넣어주시고요. 예, 저희 이제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회계가 아니라 그 교통사업 특별회계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 예산이 삭감된다 해서 뭐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좀 설명드리려고 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예측이라는 게 이제 제가 이제 부동산 경기가 지금 갑자기 좀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건축 행위들이 지금 안 이러다 보니까 개발이 좀 더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건설해서 놀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수요 책을 봐가면서 그때 가서 이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그 수요가 좀 많이 있기 전까지 이제 일반 그냥 노상 주차장으로 이렇게 일반인들 그냥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신 워딩 중에 봐가면서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봐가면서라는 주차 거는 수요를 그러니까 판단하면서 이제 수요와 공급이라는 것 자체가 뭐 경제 원칙인데 지금 그런 논리가 여기서 적용되는 건 아니고 지금 이게 뭐 몇 년도부터 했던 사업 부분인데 지금 지지부진한 사업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제대로 성립이 안 될 거라고 하면은 가감하게 이 사업 예산은 빼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정책 판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부적인 어떤 그 집행부의 과에 그 국장님 안 계시지만 국장님이나 그
과와 협의하고 그리고 뭐 기획예산과든 그 자치행정국장이랑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빠지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지금 한참 앞도 사업이 지금 건축허가도 나냐 안 나느냐, 지금 건축허가는 났지만 이거를 뭐 다른 용도로 지금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결정된 거 하나도 없는데 거기다가 주차장 좋은 사업 4억을 이렇게 덩그러니 넣어놓으면 그리고 나서 3차 추경 때 이걸 4억을 그대로 고스란히 다 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제가 말을 좀 그 말씀을 많이 안 하시라는 제가 배려를 한 이유가 뭐냐면 국장님이나 좀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팀장님들이 얘기할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실무할 때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기를 제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어저께 나왔던 질의사항이고 국장님 과제 답변이 충분한 답변으로 뭐냐면 했고 그 문제 의식을 인식하셨는데 팀장님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어저께 국장님이 와서 딴 얘기하신 것밖에 안 되거든요. 어저께 다들 여기 앉으셔서 모니터링 하셨잖아요. 정확하게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추후에도 뭐냐면 우리 김조 의원님한테 충분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국 소관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의 자리 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도시정책과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조 의원님. 김조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정책과 과장님. 네.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긴 하는데 지금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칠학지구 정비 용역을 하면서 5,200만 원을 좀 삭감 지금 추경 예산을 지금 올라왔어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초 이 용역 과업을 수행할 때 이제 자연 취락지구 6개소하고 집단 취락지구 13개소에 대한 기반 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검토하고 이제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집단 취락지구 13개소에 대해서는 이 지구 단위계 구역과 지구 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기반 시설에 대한 변경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가구 및 획지 계획이라든가 건축물 계획 등을 다 이제 검토해서 이제 시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용역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주민 의견 청취라든가 또 해당 기반 시설에 대한 집행 부서의 의견을 듣고 하다 보니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까지는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이제 용역 과업을 일부 제외를 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금액이 5,200만 원 감액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세요. 총괄 계약이 지금 4억 2천이에요. 예산액을 4억 2천을 잡아놨고 계약 금액이 3억 6천. 그 1차 계약이 2억 5천. 그다음 2차 계약이 1억 1천. 지금 이렇게 지금 계약을 해놓고 난 다음에 과장님 말씀한 대로 지금 칠학지구 같은 경우도 원래 당초에는 정비 용역에 들어가 있었던 용역이었던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변경이 됐다는 말이죠. 네네.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당초에 계획을 잘못 잡았다라는 거라고 이제 말하고 밖에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계획을 A라고 잡아놨다가 해보니까 아니네. 그러면 이게 일반 우리가 가정에 대한 일적인 사적 업무랑은 다른 게 공공의 업무인 경우에는 이런 잘못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거나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쓰지도 못하고 5천만 원을 그대로 또 반납한다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집단 취락지구 13개소에 대해서 이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계 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이제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에는 이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변경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4년 12월에 집단 취락지구 내에 있는 기반 시설이 일몰제가 도래해서 폐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결정하는 그런 계획이 당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재정 능력을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도저히 집행할 수 없는 시설이 43%였습니다. 그 43%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다 보니 다시 도시계획 시설로 이제 결정하는 것이 불합리해진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과업에서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언제 확인하게 됐던 겁니까? 저희가 설계 변경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시점이 저희가 이제 올해 판단했고 설계 변경을 7월달에 했습니다. 7월달에 했고요. 네네. 그러면은 당초의 계획을 충분히 잡을 수 있지 않았냐는 걸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이제 이 시설에 대해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결정할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보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해보고 하다 보니 다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 이제 이르렀던 겁니다. 근데 오히려 저 칠학주 같은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가는 게 더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주민들한테 도움은 되는데요. 재정 능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점도 있고 또 토지 소유자들한테도 재산권 침해가 또 일어나기 때문에 민원 소지도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질문한 답답함이 뭐냐면 당초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 들어가면 그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뭐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처음부터 이 당초에 이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설계 용역은 뺄 수도 있었던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러프하게 다 모든 계획을 이 안에다가 집어넣고 난 다음에 이거는 불필요하네 빼버리게 되면 당초 행정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냐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또 면밀한 행정에 대한 어떤 집행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인정하는 바인데요. 당초에는 그 좋은 의도와 목적을 가졌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여러한 여건들을 파악을 했을 때 이것은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오류를 좀 많이 줄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관행적인 행정을 좀 벗어나서 좀 더 그 합리적인 행정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예산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늘 예산 뭐 의정부 시에 예산이 없다 하면서도 막상 이게 뭐 본 예산이든 추경 예산 하다 보면 불필요한 예산 처음에는 예산 잡아놓고 난 다음에 추경 때 이렇게 예산을 던져놓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과장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에 계속 순환은 되지만 그 공무원의 그 입장에서는 그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정책은 결국 돈과 좀 결부되는 거기 때문에 시민의 어떤 세금과 결부되는 거기 때문에 좀 면밀하고 꼼꼼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을 행정 예산 편성을 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늘 고민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 예산 편성에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 과장님 안 오늘 오셨나요? 과장님이 병원 진료 때문에 못 나오셔서 어떻게? 병원 진료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순환과 같은 경우는 과장님 지금 우리 팀장님이군요. 팀장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그 폐목재료 위탁 처리 팀장님 본 예산에 3억 3천 잡아놓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3회 추경 때 3,300만 원 그대로 다 삭감해놨습니다. 네네. 이거에 대해서는 왜 이런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폐목재 위탁 처리는 무상으로 위탁을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이 업체가 혹여나 파산이나 도산이나 아니면 처리 불가 상태가 빠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성 예산으로 세워놓은 상태고요. 지금 10월 이때까지 왔었을 때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고 나머지 2달도 처리될 것 같은 예상이 됐기에 나머지 예산을 다 반납 처리하는 겁니다. 팀장님, 좀 과장님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예, 팀장님. 아니 이렇게 예비성 예산을 3억 3천 잡아놓고 아무 지금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보험식으로 예산 편성하는 맞다고 보여집니까? 예산이 뭡니까? 이런 예산의 기본 정의가 뭐예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이런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예비비라 정의는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를 미리 예측하고 판단하고 일부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것에 대한 것을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이런 3억 3천을 편성하는 게 말이 되는 편성이에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무자로서. 네,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폐목재류 위탁 처리에 대한 예산 얼마나 잡아놓으셨습니까? 얼마를 잡았고 얼마를 예산을 집행을 했죠? 그때도 올해랑 대동소이합니다. 그때도 한 3억 정도 세워놨고 반납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좀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팀장님, 그 향후 5년 동안 폐목자료 위탁 처리했던 예산, 본 예산 편성이랑 그 추경 예산까지 전부 다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하는 거. 일어나지도 않을 예산을 파산이나 한다? 그런 거 일어나지도 않을 그런 그 뭐 보험성 예비성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무정부 돈 없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하고 곡소리가 나고 있는데 3억 움켜쥐고 있다가 아무 일 안 벌어졌네? 자 3회 추경 때 던져버려야지. 그럼 이게 당연히 또 내년도에 행감의 불용액에 대한 또 지적사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스스로 이렇게 지적되는 부분들을 자인하고 있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실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처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엄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같은 결로요. 팀장님. 그 요번에 올해 그 대형 폐기물 가연성 잔재물 위탁 처리 이것도 마찬가지죠. 2023년도에 예산이 11억이었어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이 11억이었는데 올해 이제 본 예산이 이제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본 예산에 9억 5천을 잡아놓고 올해 7월인가 8월에 2차 추경이 있었죠. 네. 그때 금액을 얼마를 잡았습니까? 1억 9천 1억 9천이었죠. 그런데 지금 3차 추경 때 반납 얼마 하는 거죠? 지금 4,800이죠. 그러면 팀장님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어떤 점이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팀장님 문제점이 이제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파악량을 좀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그죠? 이번하겠습니다. 보세요, 팀장님. 2차 추경에 1억 9천이면 2차 추경이면 우리가 8월이죠. 8월이면 지금 올해 사업에 대한 8, 9, 10, 11,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추계가 되고 예측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무리하게 2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4천만 원, 800이면 5천만 원을 예산을 그대로 이제 반납을 한다는 거는 예측에 대한 부분, 행정에 대한 예측에 대한 부분이 실패했다라고밖에는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앞으로 향후에 좀 더 꼼꼼하게 이런 그 집행 예산을 잡을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왜 1억 9천을 잡았던 이유는 뭡니까, 팀장님? 그 당시에 추경 추계를 해봤는데 이 정도 필요할 거라고 예측이 돼서 이 당시에는 이렇게 세워놨는데 막상 처리를 하다 보니 이 가연성 잔재물 처리량이 좀 줄어가지고 이렇게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예측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가연성 잔여물 같은 경우는 폐기물 예측되잖아요. 한 5년간 그 데이터 백데이터 만들어 놓으면 어느 정도 되는 거 되지 않나요?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 잡아놨다가 3차 추경 때 이렇게 돈 반납하고 하면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팀장님? 네, 책임감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팀장님한테 얘기할 거는 아니긴 하는데 이거는 뭐 팀장님뿐만 아니라 그 담당 그 부서 그리고 이제 우리 집행 공무원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쓰여지는 예산을 중심으로 하고 예비비인 경우에는 지속적인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할 것 같다고 했을 때 추경 아니더라도 이 정도 잡아놓고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 예비비가 편성되는 거지 일어나지도 않을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해놓고 예산 편성해놓고 나중에 매년 이렇게 반납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이거 실무자로서 팀장님 좀 더 현장에서 좀 더 꼼꼼하게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개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개수 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조세일 의원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개수 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된 세출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3,407억 3,038만 2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3,406억 5,826만 6천 원보다 0.02% 증가된 7,221만 6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총 2,056억 7,475만 6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1,683억 478만 3천 원보다 22.2% 증가된 373억 6,997만 3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개 광고 발전기금 등 4개 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총 129억 6,097만 원으로 2023년 조성액 135억 8,233만 5천 원보다 4.94%
감소된 6억 7,156만 1천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본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심사는 의정부 시의 회의규칙 21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되며 별도의 개수 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